6세대 전투기는 F-22도 한방에 이긴다? 미래의 영공을 책임질 6세대 전투기. 5세대를 대표하고 스텔스 기술의 정점에 있어서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F-22를 능가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도 프랑스, 독일이 힘을 합쳐 FCAS라는 6세대 전투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6세대 전투기의 개발 배경과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 KF-21에 적용 가능한 성능 등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Future Combat Air System, Système de Combat Aérien du Futur. 프랑스 다소는 2019년 이전부터 미래 전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진행한 선행 연구 개념을 바탕으로 차세대 전투기 Next Generation Fighter, 차세대 전투기와 무인 드론, 또한 그 드론을 운반하는 공중항모. 이 공중항모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캐리어와 비슷한 개념으로 대형 수송기인 A400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공중에서 무인 드론을 뿌리고 회수까지 하게 되고, 여기에 조기 경보 통제기, 차세대 정찰 위성과 통신 위성을 아우르는 통합 네트워크와 데이터 링크로 무장된 것이 프랑스와 독일이 구상하는 미래전 전투 시스템 FCAS 프로그램인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인 NGF는 New Generation Fighter 6세대 스텔스기로 무인기를 컨트롤하며 적진 깊숙이 들어가 목표를 타격하는 형태의 새로운 개념의 스트라이크 패키지인데요. 스펙상으로만 보면 F-22를 한 방에 발라버릴 괴물 스펙. 현재 전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6세대 전투기는 미국의 PCA, 영국의 템페스트, 프랑스, 독일의 NGF,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5세대 스텔스기 경쟁에서 늦어진 유럽은 5세대 스텔스기를 건너뛰고 바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지난 2019년 6월 파리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된 NGF의 외형은 프로젝트 초기보다 많이 변형된 형태인데요. 프랑스 다소가 주도권을 잡으며 외비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진행한 ATF 사업에서 탈락한 YF-22를 길게 늘어놓은 듯한 일체형 경사미익이 적용하여 공기 흡입구에 DSI 기술이 적용되었고, 레이더의 피탄 면적 RCS 값을 줄이는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영국의 템페스보다 조금 더 날렵하게 생겼지만 미익이 하나인 점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비슷해 보입니다. Affiché par Emmanuel Macron de renforcer l'Europe de la défense. Il y a deux raisons à cette coopération. La première raison, c'est que cet avion, tout ce système, ça coûtera quand même très très cher et il vaut mieux avoir une coopération au niveau européen. Et puis c'est une façon également, effectivement, de construire l'Europe de la défense puisqu'on le fera entre plusieurs pays. 유럽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맞먹을 힘을 보유하기 위해서 하나로 뭉쳐 단일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유럽연합인데요. 무기 분야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적용되어 유럽의 각국의 작은 무기 시장을 통합하여 미국과 같이 성능 좋은 무기를 만들려는 이상적인 방식이 1980년대 시작한 EFA 사업이었는데요. 처음 EFA 프로젝트를 제안한 국가는 기존의 미라지 비행기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던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가 미라지 4000이라는 다목적기 설계를 80% 가까이 만들어 놓고 비용 절감과 판매국 확대를 위해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합류시켜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가 EAF 프로젝트인데요. 각국의 자본이 들어가게 되고 지분별로 발언권이 생기게 되면서 나라별 국회와 노조, 업체들의 이익 배분, 나누어 먹기, 자국 부품 넣기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게 되는데요. 이때 프랑스는 국익을 위해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프로그램에서 빠진 결정적인 이유는 프랑스의 안보와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해군용 항모 탑재기 개발. 유럽에서 유일하게 사출 방식의 항모를 운영하고 있었던 프랑스는 항모 전단 운영을 위하여 해상형 전투기는 필수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핵미사일 발사용 플랫폼으로 전환. 프랑스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독자적인 ASMP라는 공대지 핵순항 미사일을 운영하는 국가인데요. 프랑스의 공대지 핵순항 미사일 발사용 플랫폼으로 개조를 요청하였지만 참가 국가들의 반대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엔진. 프랑스는 EAF 프로젝트 참가국들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늘 전쟁을 치러왔고 항상 변화하는 국제 상황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것을 잘 알기에 자국산 엔진 제품이나 최소한의 자국에서 라이센스 생산이 가능한 엔진이어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지만
반대에 부딪히고 맙니다. 각국의 요구 성능 차이로 탈퇴한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라팔을 만들게 되고 남은 국가들은 유로파이터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 후 다시 프랑스와 독일이 의기투합하여 시작된 프로젝트가 FCAS 프로젝트인데요. NGF 개발 후 프랑스 라팔, 독일 스페인의 타이푼, 토네이도 전투기를 교체하게 됩니다. 독일은 유로파이터의 가동률이 3에서 5%일 정도로 전투기 교체가 시급한 상태인데요. 이번 FCAF에서 개발하고 있는 NGF 전투기의 성능은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스펙상으로 개발만 된다면 랩터는 한 방에 눌러버릴 가공할 스펙인데요. 6세대 전투기답게 스텔스 성능은 기본이며 강력한 레이저 무기가 탑재돼 미사일 요격 및 적 공격기 요격에도 쓰이고 발전된 AI가 탑재되어 있어 정찰 위성, 드론 등에서 수집한 모든 비행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조종사에게 전달하게 되며 마치 스타워즈의 X윙에 탑재된 R2가 보조하는 것을 현실에서 구현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AI의 군사적 사용을 위한 윤리적 법률 검토가 시작되었는데요. 과연 기계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하는 핵심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AI의 처리 속도는 한 도시의 정보 처리량과 비슷할 것이며 프랑스 다소가 개발하여 배치한 뉴런 무인기 등 각종 UAV를 컨트롤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다소에서 개발한 스텔스 무인기인 뉴런은 전쟁에서 폭격 및 제밍 등을 전투기와 함께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기능을 집어넣은 전투기에서는 그만큼 많은 양의 전력을 사용하게 되어서 프랑스의 엔진 업체인 샤프런과 독일의 MTU는 고출력 엔진 개발에 합의하였으며 NGF의 크기는 라팔의 1.5배가량 큰 크기에 무게는 30톤이 넘을 것이며 이런 크기를 반영하여 프랑스는 신형 항모를 설계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과 다르게 현실은 녹록지 않은데요. 프로젝트 초기 프랑스와 독일이 다소가 NGF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에어버스가 시스템 통합 부분을 맡는 등 업무 분담이 되었으나 뒤늦게 스페인이 합류하고 각국의 정치인과 노조들이 생산과 기술 공유 및 지적재산권 부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여러가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KF-21을 잘 준비하면서 주변국 및 전세계 국가들의 첨단 기술 보유와 전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벌어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보듯이 6세대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배치될 2040년에는 무인 드론과 첨단 스텔스기가 AI와 합동으로 네트워크전을 조율하며 공중전을 장악하는 등 전쟁의 양상이 지금과 전혀 다르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개발한 KF-21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개발 과정에서 미래의 전장의 변화에 맞추어 네트워크전과 드론 컨트롤 등의 발전된 기술을 적용하여 업그레이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체가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랑스도 1980년대 생산한 라팔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2050년도까지 사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국의 기체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겠죠. KF-21에는 어떠한 점이 보강되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인기와 네트워크전으로 대표되는 미래 전장에서 KF-21이 멋지게 영공을 방어하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단꾸러기 삼형제의 아빠 프랑스의 파리에 살고 있는 파리 삼촌은 여러분에게 유럽 문화를 쉽게 알려드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